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읍과 고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읍에 머물렀던 A씨는 지인의 집과 노래 연습장, 식당과 약국, 마트 등 많은 곳을 다녀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 가운데 재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가 재검출된 사람은 모두 72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군부대 이전 소식에 김제와 익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전주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 교육청이 이 같은 사회적 흐름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읍과 고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는 서울에서 정읍으로 온 30대 A씨와 고창에 거주하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30대 B씨가 29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지인을 만나기 위해 정읍에 내려온 뒤 지난 28일부터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정읍에 머물렀던 A씨는 지인의 집과 노래 연습장, 식당과 약국, 마트 등 많은 곳을 다녀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팔 국적의 외국인 B씨는 해외 입국 확진자로 지난 27일 네팔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전용 버스로 전주를 거쳐 고창으로 이동한 B씨는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완치자 가운데 재검사로 바이러스가 재검출된 사례가 적지 않아 방역당국의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4일 기준 코로나19 완치자 총 2832명 중 재검사로 바이러스가 재검출된 사람은 총 726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밝힌 자료에는 지난 9월 21일 완치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새롭게 감염된 재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재검사를 받지 않은 완치자 중 바이러스 재검출자가 더 있을 수 있고 그중 전염 가능성이 있는 재감염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명절이 다가왔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고향을 찾지 못하는 도민들은 아쉬움과 함께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아들 신민철, 또 그리고 며느리 영희, 그다음에 손주 영숙이 등 이 식구대로 건강하게 추석 명절 보내고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 못했는데 잠잠해지면 꼭 찾아뵐게. 건강하게 잘 계세요. 상여가 상구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외갓집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 말고 그냥 거기서 잘 지내고 다음에 코로나 끝나면은 내려와도 되니까 그때 보자. 잘 지내고 있어. 상혁이 상국이 사랑한다. 잘 지내.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딸. 아유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엄마를 추석 때 와서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어떡하냐 못 봐서 하여튼간에 건강하고 잘 지내고 나중에 코로나 좀 사그라치면 그때 한번 얼굴 한번 보자. 우리 딸 사랑한다.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이번 추석엔 코로나로 인해 못 내려가지만 멀리서나마 건강하시고 다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자랑스러운 손녀들 데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추석 잘 보내세요. 직접 못 뵙지만 영상통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 추석에 못 갑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시간을 꼭 잡아서 우리 아들들과 셋이서 꼭 한번 뵙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또 저희 남원시가 지금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청정 지역 유지를 하려면 남원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근무를 해서
지켜야죠.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집에 방문을 자제하고 열심히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면 더 많이 효도해야죠. 다음 소식입니다. 김제 지역 공공형 택시인 행복콜택시 운행이 67개 마을로 확대됩니다. 김제시는 올해 1분기 행복콜택시 운행을 52개 마을로 늘렸고 4분기까지 15개 마을을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콜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만 한 1만 5천여 명의 주민이 행복 콜택시를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운행 지역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함께 주최한 올해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서 김제시의 정책이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이번 생산성 우수 사례는 전국 지자체에서 모두 419건이 접수된 가운데 생산성과 확산 가능성이 큰 정책 12건이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제시의 홀몸 어르신 안부를 묻는 안부 묻는 발걸음 실버벨 딩동이 환경 안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김제시는 매주 지역 자원봉사 종합센터와 함께 독거노인 가구에 유제품을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북부권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항공대대에 이어 전주대대까지 도도동으로 옮기려 한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군부대와 인접한 김제와 익산 지역 주민들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전 계획을 무르기는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전주시는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용 헬기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한참을 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 외곽으로 옮겨진 새 항공대대입니다. 대대급 2개 부대와 인접한 김제와 익산 지역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린다고 호소합니다. 항공대대 이전으로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비행 노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됩니다. 원래 전주와 김제권에서 날기로 했던 군용기가 알고 보니 김제와 익산 상공에서만 날고 있다는 겁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전주권만 쏙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은 노선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익산시, 김제시와 전주시의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전라북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인 고통 강요와 자존심 상실 행위를 중지하고 게다가 2023년까지 축구장 43개가 넘는 면적에 예비군 훈련장까지 이전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미 국방부와 이전 합의 각서까지 체결한 마당에 사실상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 전주 북부권 개발의 걸림돌이고 국방부도 전략적 차원에서 이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12월 달에 합의각서 체결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설계나 힘이나 이런 절차들을 다 지금 밟은 상태라서 다시 이전을 딴 데로 한다거나. 앞서 전주시장과 만난 김제시장과 익산시장은 전주대대 이전지와 비행 경로 변경을 공식 요청한 상황. 하지만 전주시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북도 교육청이 이 같은 사회적 흐름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앤 피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전북형 창의 인재 양성 등 교육 혁신을 촉구하고 나선 전북도의회 김희수 교육위원장을 김남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장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주도 여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북교육은 AI 관련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올해 교육부는 고등학교 그 인공지능 교육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2020년도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 운영 고교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선발 기준은 AI 관련 교육의 편성 여부였는데요. 전북은 단 한 학교도 없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전북교육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과 그 노력 정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학교가 선정되면은 1억 원을 그 학교로 내려주고 또 이후 3년간 연간 5천만 원씩 학교의 지원금을 보조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참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국내 최고 대학 중 하나인 포항공대는 AI가 미래라며 올해부터 학생부 전원에게 AI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인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주도하느냐에 있습니다. 즉 그 스팀 교육, 코딩 교육에 이어 인공지능 교육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전북은 조금 늦게 AI 교육에 발을 들였지만 지금부터라도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해 전북의 아이들이 AI를 누구보다 노련하게 이용하고 이 과정에서 상상 못할 부가가치가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금은 혈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기금의 낭비와 또 부정수급 등을 막고 또 도민이 신뢰하는 교육 예산을 위해 감시단은 꼭 필요합니다. 도교육청 내부적으로도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살피고 도의회에서도 또 신중하게 이렇게 심사는 하지만 감시단이 있다면은 외부 시각으로 또 다른 면까지 이렇게 또 자세히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교육 예산 감시단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여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또 비판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관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은 더 연찬하고 또 연구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별 문제 없었는데 라는 관행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런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교육 관계자분들께는 교육은 시대를 앞서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기존의 체계에 대한 과감한 반성과 탈피가 지속해서 이루어져 시대 흐름을 이끄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전북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수요일 구름 많다가 오후에 서해안과 전북 북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한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 추석 당일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낮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후 6시 20분 전후로 한가위 밝은 달이 떠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한낮 기온 2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